오늘은 6시부터 시작되는 뉴스들 쭉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다들 급하게 다루고 있고 그 집 앞에 모두들 나가 있군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이기도 한데요. 오늘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우선은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소식 주요 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21일에 4년 연임제, 국민 소환제 담긴 개헌안 발의한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 공개념 강화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지를 탑으로 뽑은 신문들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북미 회담 앞둔 트럼프, 미국 국무장관에 폼페이오 지명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온건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전격 경질됐다. 이어서 국민일보. 대북 제재 완화, 남북 정상 테이블 오른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검찰 수사 포토라인 5번째 전직 대통령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포토라인 선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오욕의 역사. 평창 패럴림픽이 꽃중년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평창 패럴림픽 대표팀 36명 중 14명이 40세 이상, 피 끓는 40.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지자체 기초선거구 획정위원회 6.13 지방선거 앞두고 거대 양당 벽에 3, 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에 4년 연임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신문들이 주목을 하는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기는 하지만 이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죠. 현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4년 연임제, 국회의원 소환제, 결선 투표제 등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정부의 개헌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메시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요. 샵 1035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문자 메시지가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날씨 알아볼게요. 아침에 나오는데 훈훈하던데요. 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초안 내용을 보면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 주문했는데요.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야당은 개헌안 초안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안이다 이렇게 폄하했고요. 그것을 발의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된다며 개헌에는 문을 열어놨지만 캐스팅 보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모두 공약이었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개헌 시기라든지 이 권력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주도는 안 된다. 국회 주도다. 이런 것들도 그 입장인데 야당 측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듣습니다.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한편 정의당은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개헌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에 다음 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았다며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3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입니다. 어젯밤에 많은 그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논현동 자택 주변에서 밤을 새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기자들도 거기서 밤새는 모습을 많이 봤네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인데요. 그 골목길 한쪽을 여러 언론사의 취재진과 취재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경찰과 경호처는 내일 새벽부터 이곳 골목길의 앞과 뒤를 통제하고 이곳 주민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그곳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계속해서 불이 꺼져 있고 블라인드로 창이 가려져 있다가 오늘 그 새벽 5시 30분쯤에 그 블라인드 건너로 살짝 불빛이 새어 나왔다고 해요. 밤잠을 어떻게 제대로 이루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집에만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중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한 남성 지지자가 꽃 한 송이를 이 전 대통령 자택의 문틈으로 집어넣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1인 시위자들 2-3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변이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될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군요.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엄청 많았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다른 이웃들이 그 민원을 넣기도 했을 정도였는데 한 분 있었다고요.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꽃을 두고 간 한 남자. 예.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까지 거리가 차로 약 10분 정도라고 하는데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 현장 경호 인력 등이 큰 길가로 나갈 때까지 경호를 하고요. 큰 길에 진입을 하면 경호 차량이 에워싼 채로 검찰 청사로 향하게 됩니다. 어제 이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 비용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네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회 환원이라는 게 청계재단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서둘러 가까이 돈을 찾아주겠다, 뭐 이렇게 밝혔네요. 네, 주진우 기자는 13일 페이스북에 이명박 카카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비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싣고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의 찾아주지 않았을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데 이의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것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아무튼 그 5번째로서는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심지어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별말 없이 들어갔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는 혐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필요시에는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과연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대질까지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대질신문이 되면 이것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김지은 씨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한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이죠. 정혜선 변호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를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어제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 내에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범죄 장소는 아니지만 이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2의 피해자는 곧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고요. 제3의 피해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제3의 피해자의 존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피해자는 아직 고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SBS의 고정현 기자가 제3의 피해자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김혜정 부소장의 인터뷰도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계의 성폭력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한다.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김지은 씨와 곧 고소장을 내겠다는 안전지사의 싱크탱크 여직원 말고 새로운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협의회는 세 번째 피해자 말고도 안전지사와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자, 어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이게 사개위라고 하죠. 어수선했다면서요?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시간에 현재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염 의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세게 항의했어요. 그래서 정회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여서 염 의원이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들어왔다며 염 의원이 사개특위를 사임하기 전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들어오겠다고 말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염 의원은 오후에 안 들어오겠다고 한 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과 사를 구분해 검찰과 경찰의 사법개혁 문제를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사 구분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된 걸로 보이죠. 네. 글쎄요. 예. 사실 압수수색도 당한 이 염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뭐 본인이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 삼아서 지난 2016년 12월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던 염동열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침통하고 침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수석 대변인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논평을 하면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반성을 하고 또 수없는 용서를 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됐거나 갑론을박 뜨겁게 진행 중인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SNS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업무 시간 중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진주시민신문이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은 상평동 소재 목욕탕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기사가 링크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지? 하고 많이 찾아봤나 봐요. 그리고 화나요 이모티콘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뭐 목욕탕 가는 게 무슨 문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살펴보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3월까지 꾸준히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수십 차례의 평일 근무 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또 목욕탕 갈 때 관용차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사적인 일에 공적인 시간 혹은 공적인 재물을 이용을 했다. 따라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요. 황제 목욕이다라는 이 표현까지 등장을 했네요. 근무 시간에 수시로 목욕탕을 드나들고 관내에서 그 시간에 사고라도 났다가는 아주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목욕탕 내에서 누굴 미팅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설이 중요한 게 그 목욕탕 내에서 미팅했다는 사람들이 각종 이권에 또 개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 지자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진주시의 이 공식 입장을 물어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 하죠. 목욕은 좀 쉬는 날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대중목욕탕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글바글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으셨으면 어땠을까요? 24시간 성매매 노래방 거리라는 오명을 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주변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송파구청의 중과세 방침에 반발하면서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를 동원해 술을 파는 노래방은 유흥업소와 같다며 세법상 고급 오락장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세금 문제인데요. 송파구 노래방 협회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와 벌금 부과는 이해된다. 하지만 20년간 들어보지도 못했던 중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내리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주들이요. 캔맥주 안 팔고 도움이 없는 노래방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유흥업소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맞서고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청은 법대로 하겠다입니다. 사실 법에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쓰는 게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고용한 이 접객원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5천만 원의 세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SNS상에서 보면 업주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 또 손님 측 혹은 이 송파구청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 아주 팽팽히 맞섭니다. 꼭 도우미가 노래방에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면접시험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면접 시험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이 여전히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이죠. 인크루트가 13일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에서 75% 가까이가 면접 시험장에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갑질 유형이 보면요. 편견으로 가득 찬 질문들 있죠. 수도권 학교가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 나이까지 결혼은 왜 안 했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또 인맥이나 집안 환경,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를 넘는 질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모독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게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거 내용이 참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어차피 어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한 면접관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입사하면 서울로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남자친구랑 동거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했다고 해요.
이게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인데 면접관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구직자들이 따지고 보면 을 중에 을 아니겠습니까? 이 청춘들의 열정을 희롱거리로 바꿔버리는 어른들은 어른이 아니죠. 어른다운 어른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 6시 20분에 찾아오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고현준이 읽어주고 짚어주는 친절한 브리핑 타임.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은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SBS 러브 FM 103.5MHz, KNN 105.7MHz, 창원, 거제, 통영, 김해, 밀양 지역에서는 90.9MHz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 역시 많이 쏟아지는군요. 살펴보죠. 1319번 쓰시는 분은요. 4년 임기 개헌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지지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 참여를 이끌 것 같아요. 9423님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합니다. 김미경 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 안 되는데 총선, 대선, 동시 실시 등 나라를 위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것이 다음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네. 김성식님, 대선, 지선 동시 실시는 획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시장, 지사들이 공무원 선거 개입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뭐 하면 선거철이고 뭐 하면 선거철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것 같군요. 이번에는 선거할 때 제발 좀 깨끗하고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뽑도록 국민들의 안목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라면서 3570번 쓰시는 분이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8672님,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반발하는 국회는 깨알같이 많은 지난날 뭘 하고 있었는지요? 국회는 딴지 걸지 말고 빨리 내놓으십시오. 제 할 일은 하고 따지십시오. 네. 이렇게 글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세비 올리자 그럴 때는 아주 최선을 다하죠. 네. 6614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481님, 이명박 전 대통령님 돈이 없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지나가는 개들을 좀 살펴봐야겠군요. 박상훈 님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국방비와 4대강 의혹도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2385님, 염동열 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걸 운운하다니 저 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야 국회의원을 하는 건가 싶어집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극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도 그렇게 되려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참 어려워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극한 직업이 흔치 않죠. 어떤 의미일지. 예. 문자 메시지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샵 103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따끈따끈한 오늘의 뉴스로 당신의 세상을 밝혀드립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넥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새로운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며 그는 환상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렉스 틸러슨이 해온 그간 임무에 감사하다. 지난 14개월간 위대한 계약이 성사됐다. 그와 그 가족의 안녕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틸러슨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아프리카 순방 중에 북미 회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돌아왔던 틸러슨에게는 해임 선물이 준비돼 있었군요. 예. 자, 국무장관이 한 일에 위대한 계약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임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 폼페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되면서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그 강경파라고는 합니다만 CIA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서훈 국정원장이 가서 이 라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던 거거든요. 북미 특사로도 뭐 정우영 실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 어떻게 해서든 관여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판은 트럼프의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 이후에 많은 그 강요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데는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워낙에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조로 나올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카카오 택시 얘기인데요. 카카오 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1,800만 명이 가입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웃돈을 내면 택시를 더 빨리 불러주겠다. 이런 우선 배차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죠. 수수료는 일단 1,000원에서 2,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택시 잡기에 어려운 시간에 우선 배차가 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나 사실상 택시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카카오 택시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택시 기사분들이 그 요청이 왔을 때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콜만 우선적으로 찾으시겠죠. 기사분들 입장에서도. 네네. 예. 이러니까 이제 택시비가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그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지금 1,800만 명인가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놓게 하고는 수익 모델을 찾은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카오 택시. 예. 요양병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5년 사이 요양병원은 연평균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병상이 300개 이상인 대형 병원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2016년 기준 병원 수로는 요양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5%에 불과한데 병상 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4.9개로 OECD 평균의 7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규모와 덩치는 커졌는데 관리는 부실하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병원 수에 비해서 병상 수 비율이 이러니까요. 지난번 밀양 화재 사건 때도 그랬지만 전체 요양병원 10곳 중 3곳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재 사각지대입니다. 인력 상황도 문제인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에서는 6명을 맡아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요, 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개선이 급한 곳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인력 확충, 또 화재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겠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 졸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말에 참았어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희대 자연대에 다니던 대학원생이 자신이 찍은 성추행 동영상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계, 연구기관도 미투 운동에서 예외 지역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예외 지역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과학계 밑보이면 인건비를 깎는다거나 논문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거나 등등의 보복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문자 메시지 샵 1035번 그리고 고릴라로 보내주신 분들 내용 좀 볼게요. 3389번 쓰시는 분은 MB 돈 없으면 국선 변호인 쓰십시오. 돈 안 들어가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또 안 만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MB가 돈이 없다고 한 얘기에 국민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예전에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 있다라고 했던 거랑 이건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네. 1371님, 틸러슨도 계약직이었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계약직은 점점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선출직들 혹은 그 각 정권의 임명직들 다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다음 계약직이죠. 선거에서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네네. 아무튼 그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예. 조미나님입니다. 듣다 보니 문득 30살 때 대학원 면접 볼 때 생각나네요. 시집이 나가지 공부는 왜 하러 왔냐? 헐. 따님이 면접 볼 때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뚝 떨어졌다고. 그래도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1683님, 드디어 찾는 뉴스 들려주는 라디오. 아침마다 너무 좋아요. 대신 출근 시간 6시 20분에 유유 이렇게 보내셨어요. 많이 듣고 싶으신데 시간이 잘 안 맞으신가 봐요. 저희 방송이 좀 늘어나거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뭐 네. SBS 관계자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런 문자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2926번 쓰시는 분은요. 항상 출근 시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 좋습니다. 고현주님, 성우은정님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검찰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어제 한 남성이 찾아가서 문틈에 꽃 한 송이를 꽂아놓고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달랑 한 분, 달랑 한 송이. 자, 오늘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노래 꽃 한 송이의 영감을 얻었네요. 최석준이 부르는 꽃을 든 남자로 정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